되는 거예요. 신경계. 그러니까 신경이라는 게 뭐였어? 뉴런이었죠, 뉴런. 아니, 신경세포. 아세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그게 모여서 계가 되는 겁니다. 아세요? 신경의 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건 뭐였냐? 그림으로 판단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허리에 훅 달렸어. 이 감각뉴런이었죠. 감각뉴런 다른 말? 구심성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구심성 뉴런이다. 감각신경이라면 안 돼요. 뉴런이 신경인 거야. 그 두 용어가 동시 다 되는 거야. 상관없죠. 왜냐면 뉴런이라는 건 신경세포기 때문에 감각 뉴런이 감각신경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감각기로부터 왔던 외부의 자극을 구심성, 뇌 안쪽으로 보내는 거죠. 우리 몸 안으로. 구심력의 그 구심이에요. 원의 중심. 즉, 연합 뉴런으로 보내주는 거죠. 연합 뉴런.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합 뉴런을 뇌와 척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뇌랑 척수는 뇌세포가 신경세포예요. 그냥 연합 뉴런들이 뭉쳐있다 라고 좀 생각하면 됩니다. 아세요? 뉴런 자체가 세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판단을 하겠죠? 판단을 하고 고등정신적인이지. 어떤 리액션을 취하는 명령이 나오면 그 명령을 반응기죠. 반응기까지 보내주는 운동 뉴런이 있더라. 얘를 원심성 뉴런이라고 그래요. 이건 거의 물리 용어지 뭐. 구심력과 원심력 그거야. 실을 돌릴 때 잡고 있어야 도는 거 아니니. 그게 구심력이고 놓으면 날아가는 거죠. 접선으로. 그게 밖으로 나가는 힘이 원심력이에요. 그래서 원심성 뉴런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반응기가 있는 거죠. 대표 근육이 되는 거죠. 요게 신경계인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경계의 분류야. 이 분류가 제일 중요하다고. 분류를 못하면 큰일 나요. 됐어요? 분류를 간혹 선지 기억리는 꼭 물어보기 때문에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신경계의 분류는 뭐냐면 중추신경이 있고 말초신경계가 있어요. 아니, 중추와 말초래. 중추와 말초. 저 되게 간단한 얘기거든? 그럼 중추와 말초가 뭐예요? 라고 하면 아니, 우리 몸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왜 이러냐, 몸이. 만약 됐어. 몰라. 하체까지 들기 싫어. 자, 우리 몸에 뇌가 있어요. 척수, 신경의 고속도로, 전달의 고속도로. 뇌와 척수, 얘가 중추야. 얘가 중추라고. 아니, 간단해. 중추가 뭐예요? 뇌랑 척수. 중추가 뭐라고? 뇌랑 척수. 끝. 그럼 우리는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 말초는 뭐예요? 우리 몸에서 뇌 척수 뺀 거 다. 됐죠? 우리 몸에서 뇌랑 척수 다 빼? 뇌 척수 빼고 나머지가 다 말초라고. 그렇게 공부해야 돼, 개념은. 헷갈리지 않게. 됐어요? 우리 몸에서 뇌랑 척수 뺐다? 다 말초다. 됐어요? 오케이. 근데 이 말초도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말초가 이제 구분을 해부학적인 분류가 있어요. 그리고 기능적 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류의 기준이 다른 것 뿐이야. 아세요? 분류의 기준이 다른데 해부란 거예요. 해부를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아니 뇌에서 코끝, 턱, 뭐 머리, 얼굴 전체에 감각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니니? 그럼 뇌에서부터 이 신경, 뉴런이 뻗어나왔겠죠. 됐어요? 뇌에서부터 뻗어나온다고 얘가 뇌신경이야 그냥. 뇌에서 뻗어나와서 뇌신경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해부학적 분류는 뇌신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니 척수로부터도 뻗어나와야지. 됐어요? 손가락과 발가락 끝까지 신경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죠? 이건 척수에서 나왔기 때문에 척수신경이에요. 됐니? 척수신경. 척수신경. 그러면 누가 많을까? 아니 딱 봐라. 니네 얼굴은 30cm, 50cm 사이에서 끝날 거 아니야. 목 아래가 1m가 넘잖아. 알았어요? 누가 많아야 돼? 척수가 많아야 돼, 당연히. 우리 몸 전체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를
잘 물어보진 않지만 예전에 많이 물어봤죠. 12쌍 선은 한 쌍이 나온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운동유형과 감각유형의 세트가 이렇게 나온다 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근데 기능적으로도 분류해요. 기능적으로도 분류합니다. 기능적으로 분류하면 어떻게 분류합니까? 라고 하면 체성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체성과 자율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라고 하면 대뇌야, 대뇌. 체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대뇌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야.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아세요? 대뇌 쪽이랑 연관이 돼 있는 애들이 다 체성입니다. 그러면 대뇌랑 연관이 안 됐다는 얘기는 뇌가 뭐 있니? 뇌는 크게 대뇌, 소뇌, 간뇌, 중뇌, 연수야. 이건 연뇌가 아니라 연수 이렇게 돼 있거든. 대소, 간중연 이건데 대뇌, 소뇌, 간뇌, 중뇌, 연수인데 대뇌랑 상관이 없어. 그럼 나머지야 소뇌, 간뇌, 중뇌, 연수가 알아서 하는 거야. 아세요? 소뇌, 간뇌, 중뇌, 연수가 지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율신경이야. 얘네는 대뇌랑 연관이 없는 애예요. 지가 알아서 일어나. 생각 안 해도 일어나.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야. 선생님 왜요? 이거는 약간 이제 근본적인 얘기인데 심장을 만약에 우리의 생각대로 조절했다? 체온 조절을 생각대로 조절하면 니네 민감해서 못 살아. 아세요? 우리의 36.5도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만 온도가 떨어지는 순간 몸 안에 호르몬부터 신경에 의해서 근수축부터 다 조절해야 돼. 그러면 뇌가 풀가동돼야 된다고 계속. 아세요? 생각 안 해도 지가 알아서 해줘. 얼마나 친절하냐. 아세요? 생각 안 해도 심장 알아서 뛰어줘. 지가 알아서. 얼마나 친절해. 이렇게 나눠진다 라는 거죠. 돼요? 그럼 이 분류 안에서 우리 뇌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뇌부터. 자, 뇌. 이거부터 가자, 그죠? 뇌. 정말 복잡하고 아직 다 알려지지 않은 뇌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그 중에 수능에서 물어보는 것만 배우는 거죠. 물어보는 것만. 됐어요? 대소, 간중연. 왜 이렇게 쓰냐면 위치가 이러거든. 위치가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뇌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거죠. 뭐. 귀엽다. 뇌래 옆에서 본 거죠. 옆에서. 됐어요? 우리 뇌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그리죠. 많이 그리는 건 뭐 이렇게 해서 많이 그려요. 확인. 여기가 대뇌야. 대, 소, 간뇌 찾기. 간뇌는 이 밑에 꼬다리가 달려 있어. 뇌 아래에 있는 꼬다리라고 해서 뇌 아래에 있는 뇌하. 어떤 작은 꼬다리가 달려 있어요. 수체. 아세요? 뇌하 수체야 그래서. 그래서 이거 위가 간뇌야 그냥. 이게 위가 간뇌예요. 간뇌. 그다음에 중뇌. 중뇌가 제일 조그만해. 제일 작아요. 크기는. 중뇌. 그다음에 여기가 연수. 간, 중, 연. 여기가 뇌교라고는 해. 근데 잘 물어보진 않아. 아세요? 뇌교는 잘 물어보진 않으니까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고등과정 수능에서는 거의 안 물어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뇌교가 있어요. 중간 역할을 게 있죠. 뇌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이게 옆에서 본 거고. 이거 앞에서 보자 이거야 이제. 뒤통수는 앞에서 보면 뇌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세요? 좌뇌, 우뇌. 이거 좌뇌라고 하면 뒤통수겠네. 아세요? 좌우 방구야. 좌뇌, 우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내 왼쪽이 위니까. 아세요? 편의상 그냥 이렇게 할게요. 좌뇌, 우뇌 돼 있다. 좌우 방구예요. 그리고 귀 쪽이 좀 튀어나와 있죠? 귀 쪽이 좀 튀어나와 있고. 이따 설명할게요. 소뇌가 이렇게 있어. 소뇌도 좌우 방구예요. 아세요? 소뇌도. 소뇌. 그 다음에 이렇게 연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연수야. 됐니? 뇌요, 뇌. 그럼 뇌부터 먼저 판단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 아래쪽에 대뇌부터 보자 이거야. 대뇌부터. 우선 보기 전에 최근 유행하는 거. 대뇌, 소뇌.
이거 다쳐도 죽진 않아. 생명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아세요? 생명이 직결되진 않았다고 대뇌손해가. 근데 뭐가 직결됐냐면 엄밀히는 간내, 중내, 연수야. 얘는 다치면 죽어. 다치면 죽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중내와 연수를 뇌줄기라고 불러요. 뇌줄기. 외워야 돼. 미안한데 이거 못 외우는 순간 못 풀어. 이 문제. 뇌줄기예요. 이건 올해 수능 2017 수능부터 작년 모의고사부터 갑자기 계속 등장합니다. 더 이상 몇 개 없으니까 이제 지역적으로 뇌줄기에 속한다. 이 단어가 탁 나오면 중년. 사실 중내 연수. 바로 생각해야 돼. 뇌줄기, 뇌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명의 중추거든. 생명. 다치면 그냥 죽어. 다치면 죽어서 얘가 되게 중요해. 뇌줄기. 근데 의학에서는 원래 간내도 뇌줄기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올 수능 수특 그래도 연계교재 내에서 중내 연수니까 이렇게 합시다. 평가원은 이렇게만 체크하거든. 간내 안 돼요? 간내는 안 나와. 원래 간내가 맞아요. 뇌줄기가 맞는데 저도 그렇게 맞는데 평가원은 그냥 이게 두 개로 간다 이거야. 중내 연수. 됐어요? 이건 좀 외워줘. 오케이. 대뇌부터 가보자. 대뇌. 대뇌를 보면 이 부분이 겉질이라고 해요. 겉질. 겉부분과 안쪽이 있어요. 안부분은 속질이라고 합니다. 겉질과 속질이 있어요. 색깔의 차이가 있다고. 색깔의 차이가 어떻게 나냐면 겉질이 회색이야. 그래서 회색질이라고 해요. 아세요? 속에가 백색질입니다. 흔히 왜요라고 하면 우리 뉴런 거 생각해야 돼. 뉴런을 생각해보면 겉질에 신경세포체가 다 몰려있어요. 다시 겉질에 신경세포체가 다 몰려있다고. 기억나? 뉴런 세포였죠. 뉴런은 세포였는데 이 신경세포체에 뭐가 다 있다고 했죠? 소기경도 여기 다 있잖아.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찰칵 찍으면 여기가 회색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 써먹어야 돼요. 회색입니다. 그럼 생각해봐라. 생명활동의 중추가 누군데? 핵이잖아. 핵이라고. 그러면 겉질이 회색이고 안쪽이 속질이래요. 신경세포체 겉에 있대. 그래서 그러면 고등정신작용은 어디서 일어날까? 겉질에서 일어나야 돼. 왜? 신경세포체가 중추라고 여기서 해야 될 역할 다 한다고. 겉질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겉질 때문에 겉질에 신경세포체가 몰려있어요. 즉 신경세포로서의 자신의 역할은 겉질에서 다 일어납니다. 됐어요? 그러면 겉질의 표면적이 많아야 되네. 그렇잖아. 겉질에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겉질이 좀 표면적이 많고 신경세포체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그러려면 뇌는 주름이 져 있는 거야. 때문에 주름이 져 있는 거야. 만약에 속질에서 우리의 고등정신작용을 한다? 그럼 속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주름지면 안 되지. 아세요? 속이 팽팽하려면 겉에가 반질반질해야죠. 그게 아니더라. 즉 겉질에서 고등정신작용을 한다 라는 거죠. 그럼 고등정신작용이 뭐예요? 라고 하면 감각령이라는 게 있고 겉질에 연합령이라는 게 있고 운동령이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시키면 생각하면 돼. 감각령이 뭐야? 감각령이 외부 감각 받아서 전달해주는 애들이야. 연합령? 그거 받아서 추리, 판단, 기억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 명령을 운동령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됐어요? 인풋 아웃풋이야. 이거 메인 CPU.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 됐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능에 따라서 분류한 겁니다. 지금 뇌가 기능에 따른 분류가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이대로 안 끝나. 뇌가 왜요? 라고 하면 뇌는 위치에 따른 분류도 있어요. 뭐예요? 라고 하면 이 대뇌 중에 앞통수 쪽이죠. 이게 전두엽이에요. 전두엽. 그 다음에 이 귀 있는 데 있죠? 이거 볼록, 이거 귀가 아니야. 귀는 여기 달려있는 거고. 아세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 여기가 측두엽이에요. 측두엽. 측이야, 측. 아이고. 그 다음에 뒤통수 쪽이 후두엽이야. 됐니? 그 다음에 정수리. 제일 위쪽이 두정엽이에요. 됐어요? 이 위치에 따라서 좀 역할 좀 몇 개는 좀 알아야 돼. 전두엽이 여러분들의 어떤 인성이라든가 어떤 판단,
언어 같은 거의 조합을 좀 만들어요. 전두엽. 그러니까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은 애들이 싸가지가 없는 거야. 아세요? 전두엽이 발달한 애들이 되게 예의 바르고 착해, 애들이. 사람이 이제 공평해. 신이 공평해서 어디 한 군데를 발달시키면 어디 한 군데는 발달되지 않았어요. 아세요? 물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되게 좋으면 걔는 이제 엄친아가 돼버리는 건데, 그죠? 전두엽 쪽이 약간 인성 담당이야.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사건 있죠. 이거 좀 참 10년도 넘는 사건인데 아직도 회자가 되는 건, 공사장 지나가던 어떤 남성이 공사장 위에서 떨어지는 콘크리트가 머리에 박혔다고. 그래서 딱 박혔어요. 콘크리트가 이마에 박혔는데 다행히도 이게 빡 박히면서 전두엽만 다쳤다고. 살았어. 박힌 상태에서 안 죽었어요. 근데 웃긴 건 이거 뽑으면 죽어. 니네 그거 아니? 우리의 몸은 외부에서 충격을 받으면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해서 딱 잡아. 딱 잡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영화 같은 데 보면 활 탁 맞잖아. 이건 약간 비정상이야. 이렇게 뽑으면 뜯으면서 조직까지 다 떨어지거든? 여기서 잘라 그냥 툭 하고. 뽑으면 피가 더 나거든, 엄밀히. 알아 그 얘기? 몰라? 처음 들어? 옛날에 친구 아니야? 친구 영화? 장동건 나온 거? 그만해야 많이 못다 아이가. 그 이게 탁 받으면 이게 잡거든. 칼 같은 것들이 딱 잡아요, 걔가. 그냥 야 찔렀지? 놔 이제 놔. 이거 갖고 병원 가면 되는데 뽑으면 피가 철철 나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잘랐죠. 이 사람 살려야 되니까 우선 이렇게 잘라놓은 거야. 그건 뭐예요? 그 삼국지에서 이렇게 눈에 박힌 거 빼갖고 먹은 건 뭐예요? 아 너는 왜 자꾸 그런 거 물어봐. 그게 하우돈 아니야.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말이 돼요? 뭐가? 그게 생물학이라니 뺏어 먹었대. 그건 역사책 아니야. 그거는 하우돈이 뭐라고 한 거야. 부모가 물려준 내 몸을 버릴 수 없다. 난 그걸 먹겠다고 먹은 거 아니야. 안 죽어요. 그럼. 눈을 일단 그냥 눈 이렇게 빼면 피 철철 나잖아요. 예. 빼면 안 된다고 지금. 아니 우리의 몸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는다고. 그건 눈이고 얘는 뇌잖아. 다른 거. 역시 이 돈덩어 투명. 그 삼국지를 하우돈이 그걸로 유명했던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 활 맞고 자기 눈을 먹은 거 아니야. 그 상태에서도 활을 잘 쏘죠. 역사상은. 아무튼 역사 소설이니까 그건 또 약간 소설적인 내용이 있는 거고. 그죠? 어차피 거기는 다 죽잖아. 나한테 또 삼국지 따지려고 선생님 삼국지 되게 많이 읽었어. 난 중국 김용이 만든 새로 죽이는 것까지 다 읽었어요. 25번째 전지까지. 많이 남아 한번 있어. 너 결말 어디까지 봤는데? 총 얼마나 아예 그냥 다 죽고? 60건 있어. 그래요. 근데 넌 전두엽이 왜 이래? 전두엽이 왜 그래 너? 자 볼게. 아무튼 이거 이제 잘라놓고 수술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좀 성실하고 예의 바랐던 사람이 거칠어졌대요. 되게 난폭해지면서 저러고 살아야지. 얼마 못 살았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이 금속 성분이 들어와서 세균 감염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오래 못 살았는데 또 좀 성격 파탄이 됐대. 그 연구 결과를 믿고 그렇구나 하는데 그렇구나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만 외우면 되는데 그 중요한 거 첫 번째 뭐냐 우선 후두엽이야. 왜요? 시각 담당입니다. 시각 담당이야. 이거 외워야 돼. 후두엽은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니네가 지금 칠판을 바라보는 화면은 머리 뒤통수에 뜨고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니네 컴퓨터의 모니터가 뒤통수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뒤통수에. 시각 담당이야. 시각 담당. 또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 시각 담당은 눈 아니에요? 아니지. 눈은 시각의 정보를 받아서 얘한테 줘야 돼. 그럼 얘가 그걸 해석해 주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후두엽이 다치면 눈앞이 허옇게 되는 거야. 별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만화 같은 데 있잖아. 뒤통수를 빵 때리면 별이 빙빙빙 도는 거야. 그건 눈은 정상인데 눈에서 받아들인 걸 얘가 해석을 못하니까 블루스크린이죠. 컴퓨터로 말하면 허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졌을 때 충격을 받았을 때 눈앞이 번쩍하고 허옇게 되는 거. 아예. 됐어요? 축두엽도 외워야 돼. 축두엽은 뭐예요? 청각 담당이에요. 청각기관은 귀야, 귀. 귀에서 받은 음파야. 파동에너지. 음파를 얘가 해석해준다고. 아세요? 선생님 말하는 것도 파동이죠, 지금. 내가 말하는 음파가 여러분들의 이제
귀 안은 들어가. 웨이도로 들어갔다가 고막을 흔들어요. 아세요? 중앙부터 나오지 않니? 그다음에 귀에 작은 뼈가 있어. 청, 소, 골이라는 뼈 골자거든. 작은 뼈 세가가 증폭시켜. 그럼 그 정보를 이 청세포죠. 청세포. 달팽이관의 청세포가 얘한테 보내줘. 그럼 얘가 그걸 해석해 주는 거야. 아세요? 그래서 니네가 이해를 하는 거죠. 돼요? 그다음에 두정력. 여기서 은근히 나오는데 두정력이. 두정력이 약간 언어 문법이거든. 문법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두정력이 발달한 애들이 언어적 능력이 좋대. 어떤 해석 능력이라든가 언어적으로 발달한 애들이 있다고. 이 언어적으로 발달한 애들이 대학교 1학년 때 대표적으로 뭘 잘하냐면 C 언어를 참 잘해. C 언어가 뭐냐면 컴퓨터가 받아들이는 언어야. 컴퓨터는 이진수거든. 011, 00, 01 여기 막 가는데 C 언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컴퓨터는 우리의 명령을 처리하려면 우리가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로 바꿔서 얘기해줘야 돼. 근데 이 C 언어가 만약에 공부 좀 했는데 적성에 맞는다? 걔는 시대가 찾는 인재야. 뭔 얘기예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그 니네 버스 기다리는데 이게 버스가 안 와. 어디까지 온 거야? 그때 대학생 한 명이 이거 몇 정거장 전에 오고 몇 분 뒤에 오는지 어플리케이션 한번 만들어 보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 잠깐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었죠. 다행히 걔는 이걸 할 줄 아는 애야. 자기의 생각을 컴퓨터한테 컴퓨터 언어로 말해줘. 야, 나 지금 이거 만들 건데 너 이것 좀 만들어봐라. 그럼 컴퓨터가 오케이. Yes, sir. 하고 만드는 거죠. 그거를 지금 다 쓰는 거야, 전국에서. 그죠? 엄청나잖아, 그 특허 자체가. 두정력이랑 전두면 둘 다 언어예요. 그러니까 얘는 말을 좀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인성이라는 건 내가 지금 말했던 걸 네가 아이씨 뻥치시네. 너는 오 멋진가. 이거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이건 조합이라고. 조합. 약간 조합이야. 근데 디테일한 거 필요 없어. 조합적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발달한 애들이 언어적인 거나 좀 잘해. 뭐 4개 국어, 3개 국어 잘하고 뭐 그런 거죠. 대학교 1학년 때 한번 해봐. C 언어. 컴퓨터 공학과 아닌데요. 그래도 해봐. 의대 갈 건데요. 의대생이 C 언어 쓸 수 있다? 걔는 대박인 거야. 시대가 원하는 인재. 내 머릿속에 있는 의학 기술을, 의학적인 아이디어를 컴퓨터로 바로 넣어서 그걸 어플로 만드는 거야. 프로그래밍에서. 걔는 시대가 서는 인재죠. 근데 C 언어가 사람마다 달라. 받아들일 때 어려운 애들은 못해. 나도 어려웠거든. 절반 정도 갈 때 했거든? 더 넘어가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그 다음에 C 언어 다음에가 이제 다른 언어도 있어요. 자바라는 언어도 있는데 더 어려워. 몰라. 글인데 이제 우리가 수능에서 잡소리고 이 두정력에 감각력 써있죠? 감각력도 있고 운동력도 있어요. 감각력도 있는데 운동력도 여기 있어. 이게 좀 중요하거든? 운동력? 뭔 소리예요? 라고 하면 이제 이런 거지. 하얀색. 이제 넣어라. 여러분들 그 아래에 있는 뇌 그림 보이니? 그 뇌 그림 4개 조그만 거? 내가 이렇게 이때 말을 들었대. 이 그림 자체가 뭐냐면 어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었을 때 뇌세포 어디가 활성화되는지를 체크한 건데 여기가 막 활성화되는데 여기 어딘데? 측두엽 쪽이야. 측두엽. 그렇구나. 별거 아니야. 요것만 단독 문제 나오면 너무 쉬워서 잘 안 나와. 아세요? 근데 글자를 보는데 글자를 볼 때 그럼 우리는 집중해야 될 건 이거야. 본다. 그쵸? 그 뒤통수가 발달한 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거든. 뒤통수가. 이거 사진 찍으면 이제 온도가 달라져. 옛날에 이제 레드트리라고 해서 뇌를 많이 쓰면 많이 쓰는 부위가 붉게 변하거든. 온도가 올라가면서. 아세요? 글자 볼 때는 후디엽 쪽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고 말을 한대. 한다라고 할 때 왜 여기일까? 운동력. 해야 되잖아. 그잖아. 해야 된다는 건 네 턱을 움직여야 된다고. 그잖아. 혀를 움직이고 턱을 움직이는 운동령에서의 명령이 나가야 된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두정력 쪽이 발달하는 거죠. 근데 그 오른쪽에 보면 말을 만든데 이건 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지라는 거 아니냐. 그치? 생각. 그러니까 여기 전두엽 쪽인 거죠. 그렇구나 하면 돼요. 이 중요한 게 이거야. 그럼 해석.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누가 지금 졸다 깨고 둘다 깨고 해. 내가 그걸 봐. 지금. 보면 그 정보가 내 후두엽으로 와.
그지? 그럼 나는 이 후두엽의 정보를 전두엽에 보내서 고민을 하는 거야. 쟤를 지금 깨워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냅두는 게 수업할 때 더 유익한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돼. 그래서 고민 결과 그래도 나는 교산이 깨우자. 그만 쳐자. 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는 이리 와야 돼. 두정력 쪽에 와서 나의 판단을 내 턱관절과 혀를 통해서 얘한테 말을 하는 거야. 그만 자 좀 이러면서. 안 잔 적이 없어 어떻게 몇 달 동안. 됐어요? 이렇게 가는 거야 루트가. 알았어? 루트가 이렇게 가요. 물론 요 과정상 여길 지나가요. 고중학에서 안 물어봐. 여기가 이제 청소년들이 좀 발달하지 않았대요. 여기가 요 부분. 후디역에서 전지역 가는 길.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여기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보고 행동하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보고 행동하고 생각해서 후회해. 아이씨 내가 괜히 욱하는 거지. 그게 속된 말로 욱하는 거야. 욱해놓고 사과하기 쪽팔리고 좀 애매하게 되는 거죠. 엄마한테 막 화내고 막 엄마한테 화내는 그런 폐륜은. 엄마가 밥 먹어? 안 먹어! 그럼 지 손해 아니야? 먹지 마. 굶어 죽어라. 부모님이 밥 해주는 것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그 후회하는 거지. 안 먹어! 밤에 들어서 배고픈데. 내가 괜히 좀 오버했나? 막 이러는 거. 들어. 이제 들어. 어떤 얘기 들어. 내가 막 모든 얘기 하니까 니네 지금 듣는 거 아니냐? 그럼 듣는 정보가 스타트가 어디야? 측두엽이야 이제. 측두엽에서 들은 정보가 전두엽 가는 거라고. 야 이건 또 안 그려지네. 전두엽 가는 거잖아. 측두엽에 전두엽 가. 그럼 니네가 지금 듣는 정보를 전두엽에서 해석을 해주고 그에 대한 적당한 판단을 통해서 일로 가. 일로 가서 팔짱을 끼고 그냥 졸자. 아니면 필기를 좀 하고 형광펜을 들고 밑줄 좀 그어보자. 애들마다 달라지는 거야. 전두엽에 따라. 라는 거죠. 됐어요? 그 정도만 좀 알면 됩니다. 이게 되네야. 되네. 야, 우리가 감히 되네를 배우는데 좀 더 보면 웃긴 게 뭐냐면 이제 물론 여기 이제 척추뼈라는 게 있죠. 척수를 감싸고 있는 척추뼈가 있는 거야. 아세요? 척추뼈의 그 근원은 뭐냐면 원래 이제 이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신경배 덩어리가 있어요. 그게 척추의 뼈로 변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척추동물이야. 우리 자체는 척추동물입니다. 됐어요? 근데 여기 연골이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기 연골이 있는 거예요. 척추뼈 사이에 연골이 있어야 이게 안 아플 거 아니야. 빠닥빠닥 부딪힐 거 아니니. 이건 여담이야. 이거 빼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 이름이 디스크야. 야, 우리나라 웃기죠? 조직의 이름인데 그걸 병명으로 쓴다고. 저 디스크예요. 뭐? 네가 연골이라고? 저 디스크 걸렸어요. 연골 걸렸다고? 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이게 이제 CD 디스크처럼 생겨서 이름이 디스크라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신경이 빠져나온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각각 빠져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경로를 보면 이래요. 우뇌죠, 우뇌. 우뇌에서 판단한 명령이 이렇게 가 반대로 좌반구로 갑니다. 좌반구. 그 다음에 좌뇌죠, 좌뇌. 좌뇌에서 판단된 정보들 또는 좌뇌로 들어가는 것들은 우반신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우반신. 반신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왼쪽 절반은 우뇌가 크로스돼 있어요. 크로스. 됐어요? 그런 얘기 많지 않냐? 어릴 때 많이 들었잖아. TV 많이 나오잖아. 오른손잡이는 좌뇌가 좀 발달했다. 기억, 저장 능력 쪽이 좀 많은 거고 좀 감성적으로 좀 아티스트들이죠. 예체능이 좀 발달한 애들이 우뇌가 발달했죠. 왼손잡이들. 그래서 요즘에 어머님들은 양손을 막 양손잡이 만들려고 하는 거야. 다 발달하라고. 그죠? 프린트랑 달라요. 필기해 주신 게. 똑같잖아. 좌반구에서 우반신으로 간다고 돼 있는데. 아니 좌 써있잖아. 네. 우반신. 뭐야? 여기 좌반구고 여기도 반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좌반구에서 우반신 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좌반구에서 우반신. 그럼 여기서 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 쓴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잘못 쓴 거. 이걸 잘못 쓴 거지. 몸신. 방구. 내가 이거 왜 나도 그냥 막 쓰다 보니까. 오케이. 됐어요? 근데 좀 체크. 이 신경의 교차가 여기서 일어난다고.
어디? 연수. 연수에서 신경의 교차가 일어난다. 여기까지는 체크해라. 됐어요? 요 정도만 좀 알면 됩니다. 걔네는. 됐니? 걔는 요 정도만 좀 알아라. 그러면 나머지를 먼저 체크해볼까? 여기 그려져 있는 거에서 선생님이 이제 뭘 그려놨냐면 그러면 연수는 뭐예요? 라고 하면 연수가 웃긴 게 왜 연뇌가 아니라 뇌의 구성인데 연수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이 척수와 약간 역할이 비슷한 게 제일 많아서 그래. 그 역할이 뭐냐라고 하면 연수가 반사의 중추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말하는 반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반사, 대뇌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걸 반사라 그래. 아세요? 만약에 대뇌 명령대로 일어난다, 대뇌의 기억대로 일어난다, 그럼 이제 그걸 조건반사. 예전에 막 그랬죠. 알아? 파블로프의 개. 딸랑딸랑딸랑. 왜 저래? 밥 줘. 다음날도 딸랑딸랑딸랑. 왜 저러냐고. 밥 줘. 한 일주일간 그러다가 딸랑딸랑딸랑 그럼 침이 나와. 밥 주는 줄. 그 이제 조건반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반사 이러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대뇌 상관없어. 그 연수의 반사. 외워. 이거 못 외우면 큰일 납니다. 연수의 반사가 심장박동. 연수에서 조절합니다. 아세요? 호흡. 연수에서 조절해요. 소화. 연수에서 조절한다. 심장박동, 호흡, 소화의 중추입니다. 심, 호흡, 소. 외워야 돼. 심, 호흡, 소. 연수입니다. 연수 다치면 즉사야. 해봐라. 연수가 다쳐? 심장 멎어. 호흡이 멎어. 죽어 그러면. 그냥 뇌줄이라고. 되게 중요하지. 그지 않냐? 이게 영화에 많이 나와. 이 외국 같은 경우는 뭐냐? 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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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있다가 빡 때려요. 목 뒤를. 연수를 치는 거야. 연수가격. 목 뒤를 친다는 얘기는 뒤통수 때리면 손 아프지. 몰라 그런 거? 탁 치자 가격하면 잠깐 멈춰요. 이게 기절이야. 그게 기절. 그게 기절하는 거야. 그게 서양이고 중국은 심하지. 중국은 더 잔인한 거 아니야? 중국의 대표 무술 영화의 대부가 누구냐? 성룡 이전. 이소룡이야. 이소룡의 드래곤. 이렇게 뒤로 가서 목을 잡고 비틀죠? 와! 이게 비트는 게 뭐냐면 여기 비트는 거야. 여기 비틀어버리면 끝나거든. 아세요? 연수가 위험해. 연수가 어딘데요? 아이 만져봐. 뼈가 이렇게 만져져. 척추뼈 만지다가 목 위로 가다가 뼈가 안 만지고 푹 들어가거든? 뼈가 끊기는 데가 있어. 그 안에 쭉 누르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샤프심이 좀 강도가 약하지만 넣으면 즉사예요. 되게 위험해. 목 뒤. 그렇지 않아? 만화에서 진격의 거인 알아? 진격의 거인도 여기 있잖냐. 나는 이제 그 작가 자체가 이 연수 쪽에 걔네들이 딱 들어가 있는 것도 무슨 전략 아닐까. 그래서 이러지 않냐? 조사병단 칼 2개를 뽑아가지고 휘리리리 연수를 잘라내서 샥 연수를 싹 잘라내면 거의 죽어. 와. 칼 하나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럴까고 칼 하나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여기도 이렇게 도려내야 거기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거든. 엄밀히는 거기 안에 사람이 있어. 그건 이제 약간 허구화된 만화니까. 여기 안에 사람이 있어. 위험해. 조심해. 연수 조심해라. 심호소. 오케이. 그러니까 심장박동의 뇌가 전혀 관련 안 한다. 물어볼게. 심장박동의 뇌가 관련 안 하면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연수 쪽에 연결되어 있는 뉴런들이 체성일까 자율일까? 연수에 연결되어 있는 뉴런들은 체성신경일까 자율일까? 자율이라고. 대뇌가 아니라고. 연습해봐. 자, 지금 한 5초간 심장을 멈춰볼게요. 시작. 안 멈춰. 안 멈춰. 체성이 아니라고 자율이라고. 대뇌가 아니니까. 아세요? 저 세 개는 반드시 좀 외워야 돼요. 반드시. 그럼 중매에서 뭐 하는데? 할 거야. 기다려. 네. 그 다음에 우리 내일 다 배워야 돼. 연수가 대표적으로 심장, 호흡, 소화인데 또 있어. 연수가 반사의 중추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연뇌라고 안 하는 거지. 거의 척수랑 비슷한데 이 척수 이 척수도 반사의 중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에 나오는 반사 중추가 3개 있어. 뭐냐면 연수 좀 기억해야 되는 거,
척수, 중뇌거든? 수능에 나오는 거. 아세요? 그 중에 척수랑 연수를 좀 비교해보면 척수도 네 가지야. 대표 척수의 반사는 뭐냐라고 하면 무릎 반사도 있고 할 겁니다. 그다음에 회피 반사가 있어요. 움츠림 반사라고 해요. 움츠림 반사. 그 다음에 왜요? 적군비. 땀 나는 거 있죠? 땀 나는 걸 우리 대뇌가 조절하는 게 아니야. 지가 알아서 나오거든? 반사야. 배변, 배뇨. 똥 오줌이야, 똥 오줌. 근데 실제 평가원에서는 뭘 더 좋아하냐면 이거 좋아해요. 배변, 배뇨. 배변. 아세요? 척수, 젖땀 요변이에요. 젖땀 요변. 젖땀 베이베이. 젖땀 베이베이. 왜 돼? 척수 반사야. 지금 내가 불필 쳤다는 건 지금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올지 감이 오니? 이 문제 형태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거야. 니네가 제일 싫어하는 거. 가로 세로 다 안 알려주기. 아세요? 가로 세로에 다 안 알려준 상태에서 지역적으로 각각의 특징만 툭툭 나오면 예를 들어서 뇌줄기를 구성한다. 중매, 연수. 중년. 너 중년이잖아. 초년 아니잖아. 중년. 넌 안 틀리겠네. 중년. 중년.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라고. 중년. 아세요? 그 다음에 배변 또는 배뇨 반사의 중축은 척수 나와야 된다고 바로. 아세요? 그게 기억이 안 나면 못 푸는 거야. 한 문제 버리는 거거든. 왜요? 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사 중에 또 웃긴 건 얼굴 쪽 반사와 몸 쪽 반사로 나눠지거든? 얘네가 말하는 회피 반사는 거의 몸 쪽 반사예요. 회피, 이거 움츠림 반사라고 하는데 이따가 좀 자세히 할 거예요. 움츠린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몸을 오므립니다. 그렇지 않아? 뜨거운 물체를 닿으면 몸을 오므려서 피하는 거예요. 아세요? 손가락도 역시나 이렇게 뜨거운 물체를 닿으면 이렇게 오므리면서 뜯는 거라고. 그래서 바보 같은 놈들이 이렇게 잡는 거야. 만약에 다리미가 되게 뜨거운데 손을 이렇게 잡는다? 안 떨어져. 이렇게 오므리잖아. 우리 골격이 이렇게 안으로 간다고. 뜨거운 물체를 이렇게 잡으니까 얘가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뜨거운 거 될 때. 이렇게 되면 너무 뜨거우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되거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 같은 거 보면 빵 샤트리 있니? 학교에? 요즘 애들 있나? 에이씨, 이러면 오므리는 거야. 위험에 대해서 오므리는 거야. 이렇게 오므린다고. 야구장 갔는데 이런 거지. 야구공이 날라와. 그걸 봐. 잡아. 이거 대단한데? 맨손으로 야구공을 잡아. 그건 반사가 아니지. 대대잖아. 오는 걸 눈으로 본 거 아니야. 온으로 누는 걸 보고 야구공 잡아서 팔아야지 하고 잡아. 그건 되는데 친구랑 얘기했는데 신경을 못 쓰는데 땅 소리가 들려. 근데 뭐지? 하고 봤는데 눈앞에 공이 있어. 그러면 이런다고. 다 이래. 몸쪽에 움츠림. 아세요? 바늘을 밟으면 오물이죠. 피는 게 아니라고. 바늘 밟고 따가! 이런 애가 없어요. 따가! 그렇지 않아? 아니야? 이해가 안 가니? 지금 니네 표정이 이해가 안 가니까 계속 말하잖아. 집 앞에 나와. 집 앞에 나왔는데 갑자기 트럭이 나한테 와요. 이러지. 트럭 오는데 이러지 않잖아. 표진 반사잖아. 그러잖아. 등산을 가. 계속 이렇게 표정이 왜 이래? 등산을 가. 돌이 떨어져 나한테. 낙석. 그럼 낙석 떨어진 거 보고 이러진 않잖아. 이러는 거죠. 몸쪽 반사에 몸쪽 반사. 응? 근데 이제 얼굴 쪽 반사가 연수라고 또. 얼굴 쪽은 연수가 난다니. 반사 중에 니네 의식에 상관하는 게 뭐야? 하품이라는 거 있죠. 깔에 써놓은 거 봐. 하품, 재채기, 그 다음에 구토. 이런 것들이 얼굴 반사야. 눈 깜빡이. 눈 깜빡이는 건 뭐냐면 눈을 찔러서 깜빡이는 거야. 먼지 들어가면 깜빡이잖아. 아세요? 의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 그게 연수 쪽에서 한다고. 아세요? 눈물도 연수야. 슬픈 드라마를 봤어서 슬퍼서 울었다? 그럼 반사 아니지. 그럼 여기서 판단한 거 아니야. 슬프다 판단해서 우는 거고. 그거 말고 그냥 눈을 찔러. 하이 친구. 팍! 눈물이 막 나. 그건 그냥 반사라고. 그런 게 얼굴 쪽. 얼굴만 쉬워. 얼굴 쪽? 연수. 몸 쪽? 척수. 이렇게 가는 거야. 얼굴? 몸. 됐죠? 오케이? 됐어. 근데 이 척수가 보면 뇌랑 좀 달라. 뇌랑. 왜요? 뇌는 겉에가 회색이고 안에가 백색이거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뉴런이 이런 식으로 배치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배치됐다라고 보는 건데 얘는 척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좀 반대예요. 얘는 겉질이 백색이야. 근데 속질이 회색이야.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유출할 수 있냐면 어떻게? 속에 신경세포체가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됩니까? 들어갔다 나오는 거구나. 돼요? 그 얘기야. 아하, 뇌로 들어갔다 인풋, 나오는 아웃풋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됐어요? 그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척수. 됐니? 이따 이거 다시 해야 돼. 이거 이따가 다시 체크해야 돼요. 됐니? 그 다음 조금 우리가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 그러니까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척수, 연수, 뭐라고? 심호소. 무릎 반사와 회피 반사와 배변 배뇨. 젖이랑 땀을 기억을 못해도 배변은 기억해야 돼. 아세요? 무회 배배, 무릎, 회피, 배변 배뇨. 잘 나오거든. 잘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어. 잘 나와서 그래. 됐죠? 그 다음에 다음 쪽을 보면, 잠깐 다음 쪽을 보면, 손에 있죠? 손에. 이게 중요하게 체크가 안 되거든? 좌우 반대야. 좌우 방구야, 방구. 좌우 방구인데, 손에는, 이거 좀 지울게요. 간단하게 가면 돼, 간단하게만. 중요 포인트만 기억하면 된다고. 우린 대학 가는 게 목표지. 지금 여러분들은 나한테 생물학을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대학 가서 물어보고. 좌우 두 개 방구인데, 손에. 뒤통수 쪽에 있죠? 뒤통수 후디업 아래쪽에 있어요. 손에는 수위 운동이거든? 아니, 그니까, 선생님, 수위 운동이라고 하는 건 대뇌 아니에요? 맞아. 대뇌가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거든? 조절하는데 그 과정에서 손해가 좀 더 정교한 움직임으로 바꿔줘요. 아세요? 그러니까 손해가 발달하면 그림을 잘 그리고 짜잘짜잘한 걸 잘하는 거야. 아세요? 그렇잖아. 그림 그리는 애들 보면 되게 섬세하게 잘하는 애들 있죠. 손해 발달한 애들. 발달하면 어떤 정교한 움직임을 잘한다고. 이거 발달하지 않으면 잘 못하는 거고. 덤벙덤벙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손해 같은 경우가 우리 몸의 어떤 평형 감각이 춤추해요. 아세요? 평형 감각. 그러니까 회전이라든가 어떤 위치, 이것도 중학교 거 생각하면 안 돼. 그 그림이 나오진 않아. 뭐야, 귀가 이렇게 있고 세방고리관. 여기 이제 고막이라는 게 있고 작은 뼈 3개가 있어요. 이게 청소골이야. 아세요? 청소골을 증폭해주면 단골관이라는 게 있고, 됐어요? 여기에 이렇게 달팽이관이 있다고. 그 달팽이관이 나오는 과정에 여기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고, 외우지 마. 안 나오니까. 여기 달팽이관이 있고, 반골관이 있는데, 이 반골관의 림프액의 관성 때문에 회전을 느껴요. 아세요? 그러면 그 회전을 느끼면 손해가 그걸 또 조절해서 우리 몸을 정상으로, 그 정상 궤도로 만들어준다고. 전정기관에 이 기울어짐을 얘가 역시나 잘 조절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손에 발달은 운동 잘하겠네. 그렇지 않겠니? 코끼리 입고 잘하는데요. 응? 코끼리 입고 잘하는데요. 체조 같은데. 손에는 이 정도만 체크하라 라는 겁니다. 간뇌 다음 파트의 주인공이죠. 엄밀히는 이 다음 파트 호르몬의 주인공이야. 왜요 선생님? 간뇌는 항상성의 중추야. 아세요? 그래서 호르몬 파트, 항상성 파트에서 얘가 계속 튀어나오는 거야, 간뇌. 근데 간뇌가 어디라고? 뇌하체 윗부분이 간뇌지 않냐? 근데 간뇌도 이름 따라 부위가 있어요. 간뇌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뇌 아래에 있으니까 뇌 하수체고, 이 간뇌를 보면, 여기 간뇌야. 간뇌 윗부분의 이름이 시상이에요, 시상. 아세요? 여기가 간뇌고, 아세요? 시상의 아래쪽에 있어서 여기가 시상하부라고. 됐니? 그러니까 시상과 시상하부는 뭐다? 간뇌라고. 뭐 어려워해. 아세요? 근데 시상은 그렇구나만 해요. 중요한 걸 아니니까 후각 이외의 모든 걸 얘가 느껴줘. 아세요? 우리 냄새 이외의 것들을
얘가 대내로 중계를 해줘요. 아세요? 모든 감각을 대내로 토스해준 애가 얘고 다음 파트에서 얘가 등장하거든? 그럼 얘네가 간내긴 간내인데 그래, 시상하고는 그냥 시상하부는 뭐하냐? 이거 항상성의 조절에 춤춥니다. 그럼 물어볼게. 항상성이 대표 뭐야? 이렇게 따로부터 나오잖아? 체온 조절. 대표 혈당 조절. 3총사입니다. 대표 삼투 조절인데 이걸 간내가 해준대. 그럼 이 간내에 연결되어 있는 뉴런은 체성이야 자율이야? 자율이겠지. 대뇌가 아닌데 대뇌가 아니지 않냐? 이해돼? 뭔 얘기인지? 됐죠? 마지막 중뇌죠. 중간뇌라고 해. 중간뇌. 중간뇌인데 좀 작아요 크기는. 근데 중뇌도 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중뇌를 물어보는 건 뇌줄기. 들어가요. 왜? 중뇌는 안구운동. 아세요? 안구운동. 담당입니다. 눈에 있는 근육을 눈에 있는 근육 있지 않냐? 눈 근육을 중뇌가 담당을 해요. 안중근. 안중근이 뭐 했어? 그 암살. 그 다음에 중뇌가 그 다음에 또 담당하는 게 뭐냐면 동공반사입니다. 얘도 반사의 주 중에 하나라고. 동공반사. 동공. 여기 눈이 이렇게 있어요. 좀 이따 또 연결돼요. 눈이 있는데 여기가 여기 구멍이 여기 구멍 빛이 들어가는 구멍이 동공이야. 아세요? 요거 조절하는 중추가 중뇌라고. 아세요? 중뇌. 그 중에 특히 누구냐면 동공이 작아지는 거. 작아질 때. 이때가 이제 부교감이거든. 부교감. 이 부교감 신경이 중뇌로부터 나와요. 중뇌. 아세요? 그때 좀 작용을 합니다. 얘는요, 이건 할 거야. 이건 척수에서 나와. 하지만 중뇌가 작용을 해요. 됐죠? 이 정도만 좀 기억하면 됩니다. 다시 앞으로 잠깐 갑시다. 마저 정리를 해야죠. 지금 뇌 잠깐 한 거죠? 뇌 한 거고. 말초신경을 잠깐 보자, 이거지. 말초가 뭐라고? 뇌랑 척수 뺀 거. 우리 몸에서 뇌 척수 뺀 게 다 말초라고. 오해하지 마요. 그 중에 뇌에 연결되어 있는 뇌신경이야. 그러니까 뇌신경 중에서도 체성이 있고 자율이 있는 거예요. 아세요? 척수에 있으면 척수신경이야. 척수신경도 체성이 있고 자율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 따로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구분 기준이 다른 것 뿐이지. 체성 자율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야. 됐어요? 둘 다 있다라고 좀 보면 돼요. 근데 이 체성과 자율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야. 체크를 해보자. 뭘요? 체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체성은 우선 가장 큰 특징 대뇌입니다. 대뇌 연결되어 있어요. 대뇌 명령대로 가. 근데 얘는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이 같이 있어요. 근데 자율신경이 있죠? 우리가 외워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 자율신경은 감각 뉴런이 없어. 기억? 감각 뉴런이 없어. 자, 감각 뉴런은 연합이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수능 문제에 감각 뉴런 그림이 나오는 순간 무조건 말초신경 중에 뭐다? 체성이라고. 자율엔 감각이 없어. 감각이 있을 필요가 없지. 왜? 야, 봐라. 감각 뉴런이 있으면 외부 감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받아준 건 누구한테 보내야 돼? 걔네한테 토스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자율이 아니네. 그러니까 얘네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대뇌 명령 없이 그냥 나가는 것만 있어. 명령밖에 없어. 지가 알아서 나가는. 운동 뉴런만 있어. 얘네 자체가 운동 뉴런만 있다고. 운동 뉴런만. 됐어요? 운동 뉴런이 근데 좀 잘 외워야 돼. 운동 뉴런이 두 개가 하나의 세트가 돼 있는 거예요. 운동 뉴런 두 개가 한 세트야. 네. 다시. 시험 문제에 감각 뉴런 그림이 하나 나왔다. 체성이야. 아세요? 시험 문제에 운동 뉴런 하나 그려져 있다. 체성이야. 그럼 얘는 한 개 그려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개 그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됐어요? 얘는 두 개 그려져 있어. 여기다 그냥 말해도 될까? 물론 얘가 이제 척추뼈 사이에 나오는 거죠. 연골 통해서. 척추라는 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써볼 거니까.
웃긴 건 이제 연수는 뼈로 보호되어 있지 않아요? 신께서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오는데 그림이 점점 됐어요? 여기까지 덮어야 되는데. 이거 연수까지 뼈 있으면 안 돌아가네 몸이. 그러나 목을 돌려야 되는데 뼈가 붙어 있으면 몸을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않겠어? 여하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운동이론 두 개인데 여기서 운동이론이 한 개, 두 개 나오면 자유신경이라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 나오면 체성이라고. 그러니까 외워야 될 포인트를 알아야 된다고. 뭐? 감각이론이 있다? 체성이라고. 자, 뭘 외워라? 자유는 감각에 우선 없어. 그러니까 감각이론은 무조건 말초인데 연합이 아니니까. 감각이론이 나온다? 아, 그 뭐야? 체성. 운동이론 하나 나와? 체성이야. 얘는 두 개가 세트라고. 두 개가 무조건. 세트가 어떻게 나오냐면 열이 나와요. 열이 나와. 요 그림은 잠깐 다음 쪽을 갑시다. 잠깐 다음 쪽 왼쪽 아래를 보고 가요. 자, 외워야지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하게 반드시 외워야 될 게 있어. 자, 이 자율신경이 교감과 부교감인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에요. 근데 이 교감과 부교감이 기랑이라고. 기랑. 아까 나왔네. 기랑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한 기관에 반대되는 상반된 효과가 나오는 걸 기랑이라고 한다고. 기랑. 그래서 우선 여기 그림으로 잘 파악해야 돼. 여기 파트가, 이 단원 자체가 수능 문제 하나 무조건 나온다고. 그럼 잘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운동이론입니다. 운동이론이야. 됐어요? 지금 자극이 일로 가겠죠? 그죠? 여기가 뭐냐면 우리가 시냅스, 다른 말로 신경절, 마디절. 이게 신경절이라고 하거든? 얘도 신경절이겠네? 그럼 얘는 신경절 앞에 있으니까 용어는 이래요. 전유런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있다. 신경절의 뒤에 있어요. 절후유런이라고 하는 거야. 얘도 이쪽은 앞에 있으니까 전유런이라고 하고 절후유런이라고 한다고. 아이, 그림 판단법. 앞에 게 짧아. 그럼 이름이 짧아. 교감이. 앞에 게 길어. 이름이 길어. 부교감이. 여기다 쓸게요. 됐니? 앞에 게 짧아. 교감. 앞에 게 길어. 부교감. 잘 봐야 돼. 그래서 그림 잘 봐야 돼. 수능 문제는. 됐니? 척수로부터 하나는 나와. 그 후에 나머지 하나는 척수 바깥쪽에서 시냅스를 이루고 있어요. 앞에 게 짧아. 교감. 길어. 부교감. 그럼 얘네가 도대체가 어떤 기랑작용을 합니까? 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자, 그 아래 있는 것 좀 배워야 되는데. 심장, 호흡, 혈압, 혈당량, 그다음에 동공, 방광, 침, 그다음에 소화, 또는 수능에서 이걸 소장수축력이라고 해요. 소장수축력. 다 외워야 돼. 이거 하나 외워. 양쪽 다 외우지 말고 하나 외워. 교감 외우면 돼. 부교감은 반대야. 어차피 반대거든. 하나 외우면 되지. 그러니까 상황을 좀 기억해야 돼. 상황을. 어떤 상황이냐면 우선 상황 가기 전에 물어볼게. 이거 뭐 나와? 신경 전달물질 뭐야? 아세틸콜린이에요. 이거 뭐 나와? 아세틸콜린 나와. 뉴런에서 그랬잖아. 뭐 나와? 아세틸콜린 나와요. 얘도. 얘만 달라. 다르니까 알고 있어야 돼. 교감신경 절후뉴런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말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됐어요? 수능에서는 정확히 용어를 써야 돼. 왜? 이걸 이제 아드레날린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좀 많이 있는데 수능은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면 그냥 호르몬이야. 그렇게 봐야 돼. 그래서 노르자가 써있어요. 노르에피네프린. 여기 나와. 얘만 달라? 다른 애가 체크해야죠. 얘만 달라. 달라. 그럼
그럼 교감신경은 언제 발동해요? 보통 우리가 흥분하거나 화가 나거나 운동을 하거나 또는 놀라거나 근데 사람 되게 많아. 놀람? 운동? 그 다음에 무슨 공포를 느낀다던가? 우리 쇼핑을 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 가는 대상, 관심의 대상을 바라본다든가? 이때 교감이야. 뭐게 많아요? 많아. 부교감은 그냥 간단히 이거 알고도 되겠네. 부교감이 매우 평온할 때. 매우 평온한 게 부교감이야. 그냥 뭐야?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거리면서 TV 보고 노는 거야. 매우 편할 때. 매우 편할 때. 이거는 그냥 외출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교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요즘에는 자율학습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 선생님 때부터 있던 건데 10시까지 우리 때는 이제 영교시, 영영교시까지 있었거든. 그 학교를 6시까지 갔었어요. 6시까지 10시에 나가야 돼요. 어우, 산속에 있는 그 학교 10시에 학교가 끝나서 계단을 터벅터벅 내려가서 집에 가. 이제 야 어두워. 가로등도 없어. 시골이야. 핸드폰 놓고 왔네. 이전 다시 올라가. 친구들한테 야 먼저 가. 나 핸드폰 갖고 올게. 계단에 올라가요. 한 3층 계단에 올라와서 내가 속해 있는 3학년 몇 반 끝에 있어. 그날 복도를 걸어가는데 창가를 보니 야 달빛이 이렇게 그윽하게 비치고 있고 뭔가 으스스한 느낌도 들면서 까마귀가 날아다녀. 뚜벅뚜벅 가는데 뒤에서 발자국 속에 뭐가 중복돼 있어. 뭐야? 뚜벅이. 뭐야? 뒤로 보니까 아무도 없어. 뭐야? 뚜벅 가니까 뚜벅 소리가 나요. 지금 등에 막 갑자기 땀이 생기나 등에 그냥 식은땀이 막 생겨가지고 어느 순간 뒤를 확 돌아보니까 야 머리를 이렇게 내리트인 전설의 귀신이 나를 쳐다보고 달려오고. 어떻게 달려올까? 도약전. 이거 감시고 퉁퉁퉁퉁 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으악 거리면서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요. 도망가야 돼. 호흡이 가파르게 되면서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붕 커져야 돼. 그러잖아. 심장이 빨리 뛰는데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피가 빨리 도는데. 그죠? 도망가야 돼. ATP가 필요해. 혈당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무슨 오줌을 넣어. 내가 이거 붙여놨어. 이거 잘 틀리거든? 방광이 이완돼요. 이거 애들 정말 잘 틀려. 이걸 잘 틀리는 이유를 생각해봤더니 애들이 TV를 잘못 본 거야. TV나 만화책을 잘못 본 애들이 겁먹으면 바지에 오줌을 싼대. 그래 맞아. 겁먹어서 바지에 오줌을 지렸대. 그러니까 애들이 공포에 질리거나 겁먹으면 바지에 오줌을 싸니 교감신경이 발동하면 방광이 쪼그라들어서 오줌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뭔 헛소리야. 배변 배뇨 누구라고? 척수라니까? 척수라고. 그러면 우리 대뇌도 역할은 있지. 어떤 역할? 오줌 나오는 걸 못 나오게 막을 수는 있어. 그죠? 똥 나오는 걸 배변. 우리는 대뇌를 할 수 있는 건 이거야. 나오는 걸 강제로 못 나오게 막아놓을 수는 있어. 근데 막다가 못 참으면 싸는 거고. 근데 깜짝 놀라니까 차마 나의 대뇌가 이걸 막고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거지. 그냥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생각해봐라.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갑자기 귀신한테 탐모 잠깐 오줌 좀 넣고 가자. 안 그러잖아. 해봐라. 니네 운동회 학교 체육 시간에 웬만하면 학교 안 가, 화장실 안 가.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농구나 축구 다 끝나고 화장실 한꺼번에 가거든. 보통 외출을 해서 뭔가 할 때 화장실 잘 안 가고 집에서 되게 가만히 있을 때 화장실 자주 가. 엄마가 말해줘. 오줌 소태니 계속 넣고 막 이러죠. 커져. 이거 잘 틀려. 미리 얘기했어. 잘 틀린다고 뜬금포로 나와. 됐어요? 무서우니까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침이 안 나와. 아밀레이스 효소가 안 나오니까 소화가 될 리가 없죠. 소장이 수축력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장 수축이 갑자기 뚝 떨어진다고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야.
아세요? 그러니까 친구랑 싸우고 밥 먹으면 체해. 기분 나쁠 때 밥 먹을 때. 고도의 스트레스에 의해서는 그때 밥 먹으면 막 체하고 막 난리 쳐요. 기분 좋을 때 밥 먹죠. 물론 애들마다 좀 달라. 운동 끝나자마자 밥이 잘 들어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아세요? 일반적인 상황으로 외우라고. 외워. 상황으로 외우라고. 나머지 다 반대니까. 방광이 이완된다는 게 활동을 많이 방광이 한다는 거예요. 커져요. 커지면 오줌을 많이 모아놓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활동을 하니까. 오줌을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야. 바로바로. 반대로 방광이 수축이 되면 방광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물 조금만 차면 오줌 매렵다고. 발로 넣어야 된다고. 아세요? 오줌 안 넣는다고 잘. 밖에 나갔을 때. 됐니? 그럼 요거에서 끝나면 안 돼. 잘 봐라. 잘 봐라. 기억해. 수능 스타일입니다, 이제. 수능 스타일로 바꿔보지. 좋아. 자, 이렇게 있대요. 외워. 여기가 척수죠? 그죠? 교감신경은 무조건 척수 중앙에서밖에 안 나와. 딴 데서 안 나와. 교감은 척수에서밖에 안 나와. 다시 교감은 척수에서밖에 안 나와요. 나오는 위치가. 됐죠? 부교감이 세 군데야. 부교감은요 척수 끝에서 나와. 또 하나 부교감은 중뇌에서 나와. 부교감이 중뇌에서 하나 나와. 근데 부교감이 연수에서도 나와.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내가 하는 거.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이 차이를. 이 차이를 안다면 문제를 어떻게 물어보냐면 자 심장이 빨리 뛰어. 심장이 빨리 뛰어요. 그럼 어디서 나온다고? 이 뉴런이 척수에서 나온다고. 교감은 척수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문장어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율신경 절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와 시냅스를 이룬다. 이해돼? 뭔 말인지? 다시 자율신경의 절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와 시냅스를 이루고 있잖아. 교감이 그럼 얘네 다 뭐야? 다 척수라고. 이게 다 척수라고. 그럼 수능에서 물어보는 포인트는 이 아래쪽이죠. 어디서 나올까? 심장 느려? 연수야. 심호소. 기억나? 연수라고. 호 어디? 연수에서 나와 이거. 됐어요? 됐니? 물어보는 것만 갑니다. 자 이거 그 다음 동공자가죠. 어딜까? 중뇌야. 동공만사. 중뇌에서 나온다고 여기는 또. 네? 방광 젖담 요변 그냥 척수야. 얘 자체가. 오줌 아세요? 자체가 척수야. 그러니까 방광이 커지던 작아지던 이 두 개는 무조건 그냥 척수야. 척수니까 얘는 척수 중에 어디? 여기 척수 끝. 척수 끝에 부교합니다. 척수 끝에. 됐어요? 여길 물어보지 당연히 니네는 여길 틀릴 거거든. 공부를 대충 여기만 할 거거든. 요걸 틀리니 여길 물어보죠. 나오는 위치를. 됐어요? 대표적으로 여기를 물어보는 순간 3점짜리로 바뀌어요. 오답률이 올라가거든. 선생님 너무 지역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요즘 트렌드라고. 나오는 범주 내에서는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네? 오케이? 요거는 체크하라. 되니?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쪽으로 요거까지 했으면 우리는 이제 나머지 뭘 하느냐. 아까 척수 중에 내가 뭐 한다고 했어요? 무릎 반사. 아세요? 무릎 반사와 회피 반사를 좀 할 줄 알아야 돼. 갑시다. 그만 자! 하여튼 뻥치지 말아야지. 저는. 이번엔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할 때 잠깐 보니까 이러고 있어서 아니 인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전도엽이. 애들 막 깨워줘. 요놈이 조금 전도엽이 선생은 지금은 다 수업할 때 맨날 노려보고 그냥 너의 눈빛은 되게 무서워. 전생에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 이렇게 노려봐. 찔레님도 있어서 그래요. 너가? 네. 아니 그냥 네 눈빛. 그러니까 너 수업했던 선생님 중에 네 눈빛 말한 건 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너의 눈빛은 나만 말한 거야? 그런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찔레님 눈빛이 그렇게 하던 말든 상관을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 다들 네가 그렇게 뜨던 말든 난 상관 안 한다 이 소리인데 너가 300만이라니까? 눈이? 되게 안 좋은 눈이야 이놈아.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떠야 돼. 선하게. 왜 노려봐.
300원이 뭐예요? 얼굴이 300원. 흰자가 세 군데 동그라미 들어갈 눈이 우리의 이제 이 관상학 중에서 되게 안 좋은 눈이야, 이 눈이. 이 눈이 멋있는 눈이 아니라고. 만화 많이 보는 애들은 만화 주인공 눈이 뭐 이렇게 위로 떠가지고 오 멋있어 이러잖아. 이게 우리의 인상착의상 상대방한테 되게 불편함을 주는 눈이야. 아니 검은자가 정확히 써야지 가운데 착하게. 응? 열심히 수업하는 나한테 왜 계속 이렇게 노려봐? 왜 이렇게 보는 거야 너? 이거는 이거야. 자 봅시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예. 뭘 반사? 근데 약간 진짜 안 자는데. 약간 아니. 뭘? 좀 전에 자는 지금은 아니라고? 참네. 시사회. 어? 뭘? 시사회 아니에요? 아니고. 뭘? 아니 왜 사각턱이. 딴지를 걸어도 돼. 네가 그리던가. 네가 그리면 나보다 못 그려봐야지. 발가락 왜 이래? 아니 그거 오케이. 그 무릎 야 이거 너무 심한데? 귀엽어. 잠깐만 19분. 얘 몸이 왜 이러냐? 아 뭐라. 뭐 어때요 보면? 기어서도 쓴 거 아니야? 얘 허벅지만. 좋아. 네? 얘 엄지 물었어. 응, 엄지 물어가지고 훅 해가지고 발이 이렇게 됐대. 아 보자 이거야. 그러면 이제 얘 몸 기준으로 보면 여기 척수가 있겠죠. 여기 척수가 있는 거죠. 척수가 있고 여기 무슨 뼈가 있다고. 뼈의 이름이 중요하진 않아. 대퇴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여기도 뼈가 있겠죠. 정강이 뼈가 있어. 뼈가 있는 거고 여기 무릎 연골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근육이 있는 거죠. 위쪽에 대퇴근 아래쪽에 오금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오금이 저린다 이 소리는 여기가 저리는 거거든. 오금근이. 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뉴런의 배치 그림이 어떤 대표적인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이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A라는 뉴런이 있대요. 그 다음 여기서 뉴런이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라는 B라는 뉴런이 있대요. 그 다음에 척수 안에서 C라는 뉴런이 있고 D라는 뉴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만 보고 먼저 판단해야 돼. A는 뭐냐? 감각 뉴런이야. 허리 훅 빼렸다고. 감각 뉴런인데 감각 뉴런은 무슨 신경? 체성에 뭐? 체성이니까 말초라고 말초. 이게 튀어나와야 된다고. 요걸 튀어나오지 못하면 다시 복습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럼 B는 뭐예요? 척수로부터 운동률은 하나 나왔죠? 운동인데 하나 나왔다고? 체성이라고. 얘도 말초에 들어간다고. 돼? 그럼 C는 뭐예요? C를 보면 척수 안에 다 그려놨죠? 척수 안에 다 그려놓으면 척수야 그냥. 척수 안에 다 그려놨으니까 척수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연합뉴런인 거죠. 그치? 연합뉴런인 거고 D는 뭐예요? 목이 뭐야? 운동률은 하나 나왔잖아. 그림 잘 봐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 나왔으니까 얘는 뭐? 운동인데 체성이라고. 체성. 말초에. 얘는 줄추고. 돼? 그림 보고 바로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림 보고 바로 구분을 해야 돼. 됐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회피반사 같은 말인지 움츠림 반사인데 이게 우기 이제 평가원이 은근히 이 좀 바늘을 밟았다라는 상황이 좀 많이 나오긴 해서 좋겠는데 바늘을 밟을 상황이 우리가 많을까? 바늘을 밟는다는 얘기는 누가 바늘을 내가 가는 길에 이렇게 딱 집안에서 이렇게 꽂아놓은 거 아니야? 이게 틈에 앞정이라고 하지. 어? 앞정이. 보통 바늘이라고 나와서 그래. 바늘 밟았대. 그럼 물어봐. 바늘 밟아.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회피 반사와 무릎 반사인데 어떤 게 일어날까?
회피죠. 아따고 하면서 오므리는 거라고. 아세요? 아따고 하면서 이렇게 바로 오므리는 거라고. 아 이러면서. 그럼 얘가 움츠리는 방향이 기역이냐 니은이라고 하면 만약에 반을 밟았다라고 하면 바늘을 밟았대요. 그럼 움츠리니까 기역이잖아. 기역. 기역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물어봐봐. 아 뭘 물어봐? 기역 쪽으로 가려면 위 근육과 아래 근육 중에 누가 수축해야 되니? 아래 근육이 수축해야 돼. 네? 오금근이 당겨져야 얘가 일로 온다고. 그럼 여기는 이완되는 거라고. 이완은 자동인 거고 여기가 수축되는 거라고 오금근이. 그럼 오금근을 수축하려면 D 뉴런이 여기서 아세틸콜린을 많이 내보내야 된다고. 그럼 ATP 쓰면서 오므리는 거 아니니? 그죠? 그러니까 그 자극의 반응이 어떻게 하냐면 A 아프다라는 감각이 약간 모식도죠. A에서 온 게 어떻게 가? C를 갔다가 B로 D로 간다고. 봤어요? 그렇지? C를 갔다가 D를 간다라는 거야. 이게 반사야. 다시 뭐야 이게? 감각 뉴런이 척수로 갔다가 바로 운동 나오잖아. 뇌로 바로 안 간다는 얘기야. 뇌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왜? 뇌로 갔다가 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뇌로 가긴 해. 그럼 가요 정말? 아니 가지. 우선 양쪽으로 다 가. 아프다라는 감각이 오면 뇌로도 가죠. 지금 내가 바늘을 밟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 다만 뇌의 명령을 받는 걸 명령 받기 전에 동시에 이렇게 간다고. 먼저 띄워놓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마치 번개가 칠 때 빛이 먼저 번쩍하고 좀 이따 소리 나는 것처럼 뇌도 느끼긴 해야지. 여기는 안 쓰셨어요? 뭐요? D랑. 그림에 D 있는데? 아니 AC만 결론은 이게 A, C, D로 가는 건데. 잠깐만, D 안 썼니? 야, D로 가야 돼, D. A, C 다음에 D예요. 좀 바꿔요. A, C 다음에 D입니다. A, C, D. 이걸 왜, 내가 왜 A, C라고 했지? A, C, D. D. D에서 활동전이 빈도. 그러니까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활동전이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뉴런 배울 때, 뭐 이렇대, 그냥. 대충. 이걸 와. 자,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자, A 케이스와 B 케이스가 있대요. 누가 수축할까? 얘는 빈도가 큰 거야. 활동전의 빈도가 갑자기 확 증가하는 거고, 얘는 빈도가 갑자기 작아진다고. 그럼 우리가 수축한다라는 개념은 A에 가까울까? B에 가까울까? B에 가깝다는 얘기야. 됐어요? 즉, 뭔 얘기냐? 바늘에 찔렸어요. 그럼 A에서 C가 다 D 오잖아. 이 D쪽이 A일까 B일까? 이건 그렇다. 가와 나. 나가 된다는 얘기야. 나가. 근데 얘가 수축할 때 얘도 수축하면 안 된다고. 그거 안 움직이잖아. 그러면 이 오금근은 뭐가 될까? 아니, 오금근이 나가 됐으니까 대퇴근은 뭐가 돼야 돼요? 가가 돼야지. 한쪽은 이완된다고. 그래서 그 얘기야. 근데 이제 무릎 반사는 좀 특이하죠. 무릎 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골에 충격을 주죠. 나무망치 같은 걸 퉁 주면 얘는 이제 뭘 체크하는 거냐면 우리 이제 의학에서는 모터라고 해요. 운동뉴런을. 감각은 느끼는데 이게 만약에 안 움직인다. 그건 뭐냐면 감각 뉴런은 살아있는데 운동 뉴런이 망가진 거거든. 맞아요? 그거 체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데 안 움직인대. 그 과정이 무릎 반사만 좋고 어떻게 해요? 탕 치면 A에서 B로 온다고. 아세요? A에서 B로 온다고. A 갔다가 그냥 B 와. B 올 때 척수를 안 거치고 오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야. 수능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척수에 안 거친다가 아니라 척수에서 안 거치고 올 수도 있다고. 그냥 바로. 됐어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 그러면 이때는 무릎 반사가 일어나는 소리는 이 니은이죠. 얘가 펴지는 거야. 아세요? 이렇게. 알아? 잘 봐. 어우. 노래 보지 말라고 좀 같은 거
날 욱하게 만들어. 선생님은 정경 있는 분은 눈으로 봐야지 노래가 그걸 평범하게 먹는 건데. 이렇게 해버린다 너 지금. 이 눈빛이 그냥. 자, 그럼 B 쪽이 뭐야? B 쪽이 뭐가 돼야 돼? 나가 돼야 된다 이거야. 이 빈도가 아세요? 활동전이 빈도가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무릎 반사가 일어나면 저 뒤쪽의 유로는 어떻게 되니? 오금근 쪽은 활동전이가 감소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수축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얘는 여기가 수축된다는 얘기야. 나가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수축. 그거를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됐니?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좀 체크해야 되는 건 수축하려면 선생님의 아세틸콜린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 여기까지만. 아세틸콜린이 많이 나오잖아? 아세틸콜린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빈도는 증가합니다. 아세요? 그럼 빈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느낀다? 더 강한 자극으로 느끼는 거죠.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이고. 여기 정도만 좀 알면 되죠. 그 다음 경로파 이거 약간 과거형 문제예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그림 있죠? 과거형 문제인데 이것도 틀린 애들이 좀 있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외울 게 많다고 꽁얼대면 안 돼요. 100세 시대에 지금 남아있는 기간 조금 더 노력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면 내년에 우리 다시 합시다. 열심히 하는 얘기야. 190을 나오는데 지금 다른 애들 눈에 불을 켜고 봤니? 특강하는데 1시간 반짜리 거리를 왔대. 약간 감동이죠. 초감동. 걔네들이 나한테 유전을 2번 배우는데 또 듣는 거야. 겨울방학에 1번 배우고 3월에 1번 했는데 특강한다고 또 왔어. 그래서 그 강남 애들까지 얼마나 거리가 뭐냐. 야, 그런 애들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남학생은 또 점수가 맨날 48점 아니면 50점 나오는 애거든. 모의고사에서. 유전 틀리지도 않는 애야. 유전을 한 문제도 안 틀린 애가 와서 또 들어. 이런 걸 말하면 멋진데 이러면 안 돼. 속으로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근데 이제 간혹 모든 아이들이 나의 마음 같지가 않으니까 내가 이제 잔소리를 하면 어쩌라고 막 이러다고 이제 속으로 어쩌라고 걔는 걔네고 난 나고 막 이래. 그럼 나도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래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니 열심히 살거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약간 그 경로 찾기 게임 놀이 같은 거거든.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아무튼 뭐 이게 이제 대표 형태예요. 대표 형태라서 이제 그러는 거야. 자, 이거 그림 보면 이게 뇌야, 뇌. 이쪽이 척수야, 척수. 척수. 아니 물론 연결되는 얘도 척수겠지. 뇌에서 내려오는. D와 E도 척수예요. 척수. 이쪽은 뭐겠니? 감각기. 이쪽은 뭐겠니? 반응기겠죠? 반응기. 됐어요?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이걸 보면서 중추신경은 누구니? 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래? 중추신경은 여기 있는 거 뇌, 척수. 얘가 중추 아니야? 그쵸. 이 네 개가 중추겠죠. 돼요? 근데 뇌신경은 뭐예요? 라고 하면 뇌신경은 뭐라고? 뇌에 연결된 거 AC. 뇌신경. 척수신경은 뭐예요? 척수 연결된 거 G, F, I 이거 골라주면 되잖아. 뭐 어렵다고. 됐어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체 이게 잘 생각해봐라. 뇌 쪽이니까 여기가 얼굴이야. 얼굴. 요 그림이 나와도 얼굴.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있는 게 몸 쪽이니까 여기 이제 몸통이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몸통이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럼 뜨거운 물체를 만졌다는 얘기는 누가 먼저 반응해야 되니? G죠. G, 팔. 뜨거운 물체를 얼굴로 만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런 경우는 좀 극히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거고,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좀 확인해라. 얼굴로 갖다 대는 좀 위험한 거고. G죠. 그럼 봐라. 뜨거운 물체를 손으로 만졌을 때 우리는 뜨거우면서 뛴다고. 기억해? 반사인데 몸에서 일어나. 누구 반사야 그러면? 척수 반사일 거 아니야. 그럼 그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G에서 그냥 척수 갔다가 바로
운동률을 통해서 뛴다고. G, H, I인데 이건 일반적이죠. 그런데 D가 반응 안 하냐? 한다고. 우선 뛰고 나서 뜨거운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D 간 다음에 B로 가야 돼. 그래야 머릿속에서 아 뜨겁구나 라는 걸 느끼겠죠. 됐어요? 동시에 일어난다고? 물론 이게 더 빨리 일어나야 되는 거죠. 돼요? 그 다음에 어두운 방에 스위치를 찾아. 아니 니네 스위치 얼굴로 안 찾죠. 그래 스위치 얼굴로 찾으면 어떡해. 왜? 손으로. 그치 손으로 더듬거리니까. 손으로 더듬거리니까 누구야 시작이? G. 그치 G야 G. 더듬거리고 위로 와야 된다고. 반사가 아니야. 스위치 찾아서 누르는 게 반사는 좀 웃기는데. 그럼 걔는 선천적으로 스위치를 보면 무조건 누르는 거거든. 자기의 생각과 관련 없이 누른다는 얘기는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뭐 이렇게 스위치 버튼에서 무조건 누르고 오는 거야. 무조건 누르고 오는. 친구 아버지가 뭐 하자는데 컴퓨터의 이 문어발 스위치를 얘가 보고 눌러. 아버지가 컴퓨터 작업해서 딱 꺼졌어. 너 누구니?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친구래. 왜 눌러? 저 모르겠는데요. 반사.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좀 이상한 거잖아. G 갔다가 이 D로 가야죠. 그 뇌에서 여기가 스위치다.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 C로 가면 안 돼. 얼굴로 누르는 게 아니잖아. 다시 E로 내려온다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F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됐죠? 스위치를 보고 누르는 건 이렇게 가겠죠. 됩니까? 오케이? 뜨거운 거 만지면 소리 나잖아요. 그건 반사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잖아. 수업할 때 잘 들어요. 한 번에 G, H, I 손 띄죠? 네. G, D, B 봐. G, D, B, C. 뜨거! 말해야 될 거 아니야, 턱으로. 이것도 운동 근육이잖아, 턱관절. 뜨거!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 느낀 다음에 말 나오는 거지, 그냥. 뜨거를. 됐어요? 이렇게 가야지, 이거는. 오케이. 마지막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이제 마지막 나왔습니다. 전쪽에 보면, 신경계의 질환만 잠깐 체크해보면 돼요. 신경계의 질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나온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출제위원이 아닌 한 고등교과과정에 있는 우리 내용들은 그래도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중추신경계 쪽의 질환이니까 뭐니? 뇌랑 척수 쪽 이상한 거거든? 그 첫 번째는 알츠하이머예요. 그러니까 이게 헌팅턴 무도병이랑 좀 비슷해. 알츠하이머도 이제 뇌세포가 파괴되는 거거든? 대뇌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에 의해서 치매에 걸리는 거죠. 기억 저하가 되면서 여기 어디에요? 전 누구예요? 넌 누구니?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치매에 걸리면. 그렇죠? 파킨슨병이라는 게 있어요. 파킨슨도 역시나 중추 쪽이죠. 중추. 뇌 쪽이 이상한 거야. 엄밀히 이제 중뇌에 약간 가까운데 거기서 또 중뇌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뭐야?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 도파민 호르몬이 약간 이 파괴가 돼. 그 도파민 분비하는 뉴런이 이렇게 파괴가 되면 약간 운동 쪽에 장애가 좀 일어납니다. 근데 증세를 막 딱딱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몸이 경직되기도 해. 그런 증세가 좀 일어납니다. 영화에도 나온 게 있죠? 루게리. 이건 이제 말초 쪽이에요. 얘는 이제 중추고. 김병민인가? 김병민. 떵떵아리 했던 애. 김병민? 맞나? 걔가 예전에 하지원이랑 나왔던 영화가 있는데, 루게리. 이거 좀 안쓰러운 별입니다. 운동 뉴런만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 뉴런이 파괴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뜨거움을 느껴도 못 피하는 거야. 아세요? 뜨거운데 못 찔러도 아픈데 그걸 못 움직이는 거야. 운동 뉴런이 망가졌으니까. 아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슬슬 몸이 자기 의지대로 안 움직이니까 휠체어에서 이제 침대로 끌려가요. 침대로 밀거든. 좀 죽게 되는 약간 안쓰러운 병. 그렇죠? 래프성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교과 과정엔 있으니까. 그러니까 운동 뉴런과 감각 뉴런의 염증 같은 게 좀 생겨요. 그렇게 중요한 놈은 아닌데. 그래서 감각의 이상. 감각 뉴런에 염증 생기면 감각이 이상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야? 운동 뉴런에 염증 생기면 운동이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근육이 위축된다든가 평소 행동이 좀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데 그래도 그 중에 대표 이 세 가지는 좀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아, 너 대뇌 이상한 거구나. 넌 호르몬인데 그래도 약간 중매 쪽이구나. 너는 운동 이론 이상해서 생긴 거구나. 이 세 개는 기억은 하라. 라는 겁니다. 아세요? 아니, 요 식임기 파트. 실제 수능 문제는 그림 위주예요. 아세요? 그림 위주이기 때문에 정확히 외우고 뉴런을 보는 순간, 말초, 중추, 이거 운동 체성, 자율,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면 안 틀리거든. 근데 그 판단을 잘 못한다는 거야. 애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건 뭐냐면, 선생님 이거 말초신경이에요? 제일 많이 물어봐. 매년. 그 내가 맨날 뭐라고 하냐면 말초가 뭔데? 그러니까요. 뇌랑 척수 뺀 거. 뇌 척수 빼면 다 말초라고. 그러니까 외워야 될 포인트를 정확히 좀 외워라. 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